자, 세포의 성분 계속할게요. 탄수화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질. 자, 세포란 물속에 세포 소기관 organelle, 거대 분자들이 둥둥 떠있는 일종의 3차원 수영장. 이 수영장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안 새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지만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물질인 지질, 기름으로 담을 쌓으면 된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대부분 지질이라는 거죠. 지질, 리피드. 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 물과 친한 성질을 친수성, 하이드로필리시티라고 하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성질을 소수성, 하이드로포비시티라고 한다고요. 지질은 대표적인 소수성 물질이다. 물과 기름은 이렇게 섞이지 않죠. 그래서 세포의 담장, 즉 세포막,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다. 지질은 그 구조에 따라서 생명과학자들의 원초적 본능이 뭔가를 분류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음은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보자. 첫 번째, fatty acid. 두 번째, 트리아실글라이세롤. 네 번째, 인지질, 포스폴리피드. 네 번째, 글라이콜리피드. 다섯 번째, 스테로이드. 여섯 번째, 테르핀. 6가지를 모두 외워서 써라.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이걸 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 정도로. 첫 번째, 지방산, fatty acid. 가장 간단한 구조의 지질이다. 끝에 카르복실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이라는 거죠. 자, 지방산은 크게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하고 unsaturated fatty acid,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포화지방산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CC, 카본하고 카본,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있는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 이렇게 그리면은 이 짝대기는 모두 원소와 원소 사이의 결합을 얘기하는데, 여기다 이 꼭지점에다가 별말 없으면 다 탄소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이 각 꼭지점의 탄소는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개수의 수소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여기는 꼭지점은 4개 가능하고 여기는 2개 가능하죠. 그죠? 얘도 2개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 꼭지점들에는 모두 탄소가 생략된 것이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수소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맨 왼쪽 끝은 CH3고 중간 꼭지점이 16개니까 CH3 가로 열고 중간들은 다 CH2니까 그죠? CH2 가로 아래점자 16개, 얘가 16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COOH가 있으니까 여기 2, 4, 6, 8, 10, 12, 14, 16개 그죠? 자, 포화지방산 봤고요. 포화지방산은 수소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포화되어서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럼 포화지방산이 있으면 불포화지방산도 있겠죠. 불포화지방산은 수소가 좀 더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나는 C2C, 카본과 카본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 자, 이중결합이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2개 그어놨겠죠. 여기가 이중결합 부분, 여기 있는 탄소는 CH의 형태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할 이쪽에 하나, 탄소와 탄소 사이에 2개, 그러니까 각각 수소를 하나밖에 결합 못하겠죠. 이 탄소와 이 탄소는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불포화된 거죠. 그렇죠? 이중결합을 하나 없애고 여기다가 수소를 더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가 되면 포화가 된 거고. 여기 있는 탄소는 CH 형태로 수소를 하나씩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하나인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 CH3, 여기 7개 있고 CH2가 7개 있고 여기는 CH죠. CH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나머지 또 7개 있고 이런 식으로 C2C 이중결합 때문에 수소가 2개 덜 들어있어서 수소가 포화되지 않은 거다. 오케이, 그죠? 지방산은 저렇게 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 꼬리, 하이드로카본 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꼬리니까 다른 몸통에 붙어 있어야지 꼬리겠죠. 즉 다른 분자에 붙어 있을 때 꼬리라고 부른다. 이 하이드로카본 테일에는 12개에서 20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
짝수이다. 왜냐하면 합성될 때도 두 개씩. 뭐에 의해서 합성되죠? 아시죠?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아세틸코A로 합성이 되고, 붙어서 합성이 되고, 탄소 두 개죠. 하나, 둘, 그리고 분해될 때도 두 개씩 떨어져 나가서 아세틸코A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죠. 나중에 다시 배울 기회가 있겠죠. 우리 지방산은 많이 환원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환원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산화 환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수소를 잔뜩 결합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환원된 거죠. 리덕션 된 거죠. 그리고 산소를 많이 결합하고 있으면 산화된 거고. 그렇죠? 우리 지방산은 그래서 산화되는 순서가 알코올, 산소가 결합하고 탄소 하나가 산화됐죠. 하나 더 산화되는 건 뭐예요? 알데하이드. 여기서 한 번 더 산화되면 알데하이드. 또 한 번 산화되면 뭐예요? 산소가 더 붙었죠? 카르복실릭 애시드. 산화되는 순서 없죠? 조금 산화된 놈, 두 번째로 산화된 놈, 가장 많이 산화된 놈. 그렇죠? 산화된 카본. 반대로 이거는 환원되는 순서. 나중에 여러 번 나올 거예요. 특히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수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환원된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책에서 패티 애시드의 베타 옥시데이션을 찾아보자. 지방산이 분해될 때도 두 개씩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베타 옥시데이션. 몇몇 지방산의 이름은 외워두자. 왜? 자주 나오니까.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아라키도닉 애시드 등의 이름을 외워두면 좋을 것 같다. 탄소 2개의 러릭 애시드, 14개의 밀스틱 애시드, 16개 팔미틱 애시드.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것.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이름에 되게 이자가 들어가요. 이. 왜? 뭐 이렇게 된 걸 인이라고 그러죠. 인. 유기화학 명명법이에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그래서 탄소 개수가 16개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원래 탄소 개수가 16개고 이중결합이 없는 애는 이름이 팔미틱 애시드인데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이름이 비슷하죠. 팔미토에이크 애시드, 팔미토에이크 애시드 18개짜리에다가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것이 올레이크 애시드, 올레산이라고 하는 거. 그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산이죠. 자, 리놀레이크 애시드 역시 보시면 이중결합이 이번엔 2개, 리놀레닉 애시드 이중결합이 이번엔 3개, 아라키도닉 애시드 얘는 이중결합이 4개라서 그런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가 없어요. 아라키도닉 애시드. 여러분 무슨 익 애시드하고 에이트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러릭 애시드는 러익 애시드 R까지는 쓰고 IC를 빼고 에이트를 붙이고, 미리스틱 애시드는 MYRIST 익을 빼고 에이트 이렇게 불러요. 사실 거의 혼동하면서 쓰기도 하는데 익 애시드하고 에이트하고, 애시드라고 쓰면은 애시드의 정의가 뭐예요? 수용액에서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죠.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그릴 때 COOH라고 쓰면은 익 애시드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그릴 때 해리한 상태로 그리면은 에이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이루베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피루부산. CH3, CO, COOH죠. 그런데 이럴 땐 파이루빅 애시드라고 부르고, 파이루빅 애시드 안 그려준다.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다. 피루빅 애시드라고 하는데 여기를 H라고 안 그러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혼동해서 쓰기도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피루부산이죠. 피루부산. 아라키도닉 애시드 이중결합 4개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접혀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름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화지방산은 쭉 뻗어 있고 쭉쭉 뻗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 있는 곳에서 꺾여져 있다. 아라키도닉 애시드 보면은
이중결합이 있는 곳은 이렇게 꺾여져 있죠. 그죠? 4번 꺾인 거죠. 잘 봐, 진짜 그렇지. 포화지방산은 일자로 쭉 뻗어서 차곡차곡 빈틈없이 쌓일 수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꺾여져 있어서 빽빽하게 쌓일 수 없다. 포화지방산, 우리는 빽빽하게 붙어 있어서 움직일 여유가 별로 없다. 우린 아주 널널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불포화지방산.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카본 투 카본 이중결합은 시스와 트랜스 두 가지가 있는데, 시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옆에 있는 이를 확대한 거죠. 여기 있는 CH2가 얘고 여기 있는 CH2가 얘예요. CH2 그룹이 각각 한쪽에 있고 H가 또 역시 같은 쪽에 있으면은 시스라고 부르고, 한쪽 H는 위쪽으로, 한쪽 H는 아래쪽으로, 한쪽 이 CH2는 이쪽으로, 한쪽 CH2는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으면 이 모양을 트랜스라고 해요. 그런데 시스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지방산은 윗그림처럼 꺾여져 있는 모습을 가지나, 꺾여져 있죠? 여기서 안 보인다. 꺾여져 있죠? 그림처럼 꺾여져 있는 모양을 가지나, 트랜스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지방산은 마치 포화지방산처럼 쭉 뻗어 있는 형태이다. 트랜스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산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인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심장병이나 고지혈증과 관계는 있다고 하는 악명 높은 지방산이다. 트랜스 팻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자 같은 거 보면은 트랜스 지방 함량 얼마, 뭐 요즘 다 거의 0%죠. 예전에는 공정들이 정밀하지 못해서 트랜스 지방들이 많이 생성되었는데, 요즘은 마가린 얘기 나오겠지만 말저린이나 뭐 이런 인공적으로 포화지방산을 만든 그런 지방산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트리아실글라이세롤. 두 번째 지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트리아실글라이세롤. 트리는 뭐야? 트리. 세 개죠, 세 개. 아실 그룹. 지방산 그룹을, 패티 애시드 그룹을 다른 말로 아실 그룹이라고 해요. 아실. 그러니까 트리아실, 아실 그룹이 3개 붙어 있는 글라이세롤. 자, 글라이세롤 구조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글리세롤 이 구조 외워두면 나중에 생화학 공부할 때도 좋고, 평생 가는 그러한 구조니까, 평생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글리세롤 구조 외워두세요. 뒤에 올이 붙으면 글리세롤. 올이 알코올이죠. 알코올의 올이에요. 알코올 OH 그룹이죠. OH 그룹이 3개 있어요. 3개. 글라이세롤은 탄소가 3개, 알코올 그룹도 3개. 알코올기가 3개 붙어 있는 글리세롤. 글리세롤 상품명으로는 글리세린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전에 손에 바르는 로션 같은 게 없던 시절에 손에 기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많이 팔던 그러한 물질이죠. 글리세린. 손에 바르면 끈적끈적해가지고 약간 보습도 되니까. 아무튼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 지방, 팻, 기름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리아실글라이세롤이다. 자, 삼겹살 먹으면 여기 오돌뼈도 붙어 있고 살도 있고 기름이 이렇게 있죠. 기름. 이게 여기 있는 게 뭐다? 바로 트리아실글라이세롤. 참기름병에 들어있는 기름이 뭐다? 바로 트리아실글라이세롤. 트리아실글라이세롤 혹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중성지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TG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혈액 검사 같은 거 별로 안 하실 텐데, 혈액 검사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 같은 거 보죠. LDL, HDL, 그리고 TG,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주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중성지방이 증가하죠. 저거는 식이에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해요. 네, 혈액 검사할 때 보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다. 트리아실글라이세롤이. 왜? 팻의 주성분이니까. 그래서 트리아실글라이세롤은 올라갔지. 여기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 형태야. 3개. 어디 붙어 있을까? 이 OH 그룹의 지방산이 붙을 수 있어요. 지방산이. 지방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지방산은 지방산 3개가 글라이세롤에 연결된 트리아실. 지방산 패티애시드를 아실 그룹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트리아실 지방산 3개. 3개 아실 지방산.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의 형태로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TG라고 한다 그랬죠. 세포 내 지방으로 저장된다. 자, 이 글라이세롤을 파란색으로 쉐이딩했어요. 파란색 원래 OH가 있었는데 지방산은 뭐가 있어요? 지방산은 원래 여기 빨갛게 그렸는데 지방산은 끝부분에 COOH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글라이세롤에 여기 OH가 있고 여기서 H 빠지고 여기서 OH 빠지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축합반응. 축합반응이 아니라 축합반응 그렇죠? 축합반응. 물이 빠지면서 두 분자가 연결되는 이런 반응. 글라이세롤과 지방산 사이에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에스테르 결합. 글라이세롤의 알코올 OH와 지방산의 카르복실산 사이에서 물 분자가 빠지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에스테르가 몇 개 있죠? 에스테르 결합이 3개 있죠, 3개.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이 가지고 있는 지방산 3개는 여기는 모두 똑같은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그림처럼 모두 같은 것이 아니고 대개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하고 있다. 불포와 포화 지방산들이 섞여 있다. 여기는 길이도 똑같고 넷다 불포화 지방산인데 넷다 포화 지방산인데 불포화 아니고 포화 지방산인데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하나는 불포화 지방산, 하나는 뭐 2개는 포화 지방산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너는 누구니? 다리 3개.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이다. 교수님 지방산을 굳이 글라이세롤에 3개씩 묶어서 저장해 놓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지방산으로 저장하면 안 되나? 참 좋은 질문인데 너 집에 책 본 것 다 버리기 아까우면 이렇게 묶어서 적당한 곳에 놓지. 지방산을 그냥 놔두면 카르복실산기가 반응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성이 있겠죠. 그래서 글라이세롤을 묶어서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안 보는 책들 묶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시간에서 배웠던 포도당을 굳이 포도당 형태로 안 저장하고 쭉 묶어가지고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 형태인 스타치 전분이나 글라이코젠 같은 형태로 저장해 놓는 이유가 바로 또 글루코즈의 1번 탄소가 알데하이드기죠. 알데하이드기 또 반응성이 있어요.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해서 딴 걸로 변해버리고 딴 분자를 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있는 부분을 묶어두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 서점에 가서 볼펜을 사면은 수용성 볼펜 같은 경우 이렇게 볼펜 끝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캡 같은 거로 붙어 있죠. 볼펜 쪽 끝에서 잉크가 증발하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막아놓는 거죠. 반응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패티 애시드의 카르복실산 그룹도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에 글라이세롤과의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막아놓고 있다. 저장하기도 용이하고 쌓아놓으니까 붙여놓으니까 부피도 줄어들 테고 부피가 그 분자량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확산 같은 거에 의해서 멀리 이동하지도 않을 테고 저장하기 좋은 형태다. 반응성도 떨어지고. 자, 여기서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데 동물의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이전 책은 삼겹살이었는데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꽃등심, 오컬 꽃등심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죠? 떡심이죠. 떡심. 저 어렸을 때는 떡심을 싫어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해요. 왕십리 근처에 오래된 등심집이 있죠. 대도식당. 저는 대도식당에 갈 때 반드시 전화를 해서 떡심이 남아있나요? 물어봐요. 거기 단일 메뉴인 것 같지만 뭐 요즘은 또 뭐 이상하게 무슨 뭐 대패 등심도 생기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보라고 봐요. 오래된 식당일수록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을 잘 살려가야 되는데 약간 이상해지고 있어요. 떡심 있는 주변 주위의 살들이 별로 이렇게 변이도 적고 그러니까 퀄리티의 차이도 적고 아주 일정한 퀄리티를 주기 때문에 또 여기 주변 살이 맛있죠. 그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꽃등심의 이름은 고체이고 왜? 꽃등심을 찍어 먹는 건 되게 소금에만 살짝 찍어 먹는 게 좋죠. 기름 소금을 찍어 먹는 건 좀 약간 하수인데 죄송합니다. 하수라 그래서 고기의 맛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참기름의 맛을 섞지 않는 게 좋죠. 좀 저질의 고기 같은 거, 뭐 냉동 삼겹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약간 고기 자체의 육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기름 맛으로 먹는 것도 좋다. 근데 또 시장에서 주는 참기름이 또 100% 참기름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기름장
기름장은 틀린 말이에요. 장은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 식품에 쓰는 거고, 기름 소금이 맞답니다. 기름 소금. 기름 소금을 식당에서 주면 저는 이 기름 소금 주시지 마시고요. 저는 맨소금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저 사람은 좀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수진 고기를 주려다가 약간 좋은 고기를 주는 경우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일까? 아까 배웠었죠? 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의 경우 쭉쭉 뻗어서 빽빽하게 쌓일 수 있는 거죠. 단일 공간에 빽빽하게 쌓이면 뭐예요? 이 분자들은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죠. 상호작용. 수용액 근처는 수용액이니까 여기 요 하이드로카본, 요 패티애시드 얘네들은 하이드로포빅하죠. 물하고 안 친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뭉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뭉치는 인력이 강하다. 분자 상호 간의 인력이 강한데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자들이 여유 있게 분포해서 얘네들은 꺾여 있으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빽빽하게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페이즈의 차이가 뭐예요? 고체는 그걸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빽빽하게 일정 공간에 배열되어 있어서 서로 분자들이 유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게 고체이고, 널널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일정 공간에 적은 밀도로 분자들이 존재하고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기체다. 여기서 더 자유롭게 되면은 그러면 기체가 아니고 액체다. 이게 저기서 더 자유롭게 열을 가해서 더 자유롭게 되면 뭐죠? 기체가 되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꺾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 지방산의 실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얘기예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멜팅 포인트는 같은 얘기예요. 녹는 점하고 물도 0도씨에서 얼고 0도씨에서 녹죠. 자, 실제 각 지방산의 실제 녹는 점, 어는 점을 살펴보면 탄소 개수가 적을수록, 이중결합 개수가 많을수록 녹는 점이 낮다. 그래서 탄소 개수가 12개인 지방산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44도. 즉, 온도를 계속 올려도 44도까지는 고체로 존재한다. 고체로. 그죠? 44도 이상이면 액체로 존재하고. 그런데 16개가 되면 좀 더 증가하지. 왜 그럴까? 12개짜리보다는 12개짜리끼리 서로의 인력보다는 16개짜리 좀 더 긴 애들이 서로 인력이 세겠죠. 그죠? 상호간의 인력이 세기 때문에 그 인력을 깨뜨려서 서로 떨어뜨려 놓으려면, 분리해 놓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팔미틱 애시드는 16개니까 63도. 스타릭 애시드는 18개니까 70도. 반면에 어때요? 똑같은 18개인데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녹는 점이 훅 떨어진다. 16도. 그건 뭐예요? 상온에서 16도 이상에서는 항상 액체라는 거죠. 16도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저도 올리브오일을 좋아해서 가짜 올리브오일이 얼마 전에 수입돼서 도매가루 잔뜩 사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얼려놓고 있어요. 4도씨 냉장고에 얼리면은 꽁꽁 얼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올리브오일이 아니고 올리브오일 지금 뜯어갔네. 이거 트러플 오일인데 냉장실에 보관하는데 어쩌 그죠? 자, 그래서 이중결합이 생길수록 녹는 점이 내려간다. 이중결합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빨리 스티프하게 급하게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된다. 2개 있는 경우 마이너스 5도, 3개 있으면 마이너스 11도, 4개 있는 경우에는 영하 50도가 돼도 얼지. 이중결합이 4개인 아라키도릭 애시드는 녹는 점이 영하 50도 덜덜덜. 그렇다면 우유로 만드는 버터는 비싸죠, 굉장히. 마트에 가서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그만 덩어리
번식하죠. 옆에 있는 말조린. 말조린이라는 발음이 맞는 발음인 것 같아요. 마가린. 마가린에 익숙하니까 마가린이라고 하죠. 뭐 비에 훨씬 싸죠. 뭐 1,500원짜리 뭐 그런 마가린도 있죠. 그래서 버터는 비싸기 때문에 우유도 비싸고 우유를 여기서 지방만 해가지고 구축 마가린을 왜 만들었을까? 버터를 빵에 발라 먹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주로 버터에 빵을 발라 먹는 게 아니라 버터에 빵을 발라 먹는 게 아니고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데 버터 너무 비싸니까 버터랑 비슷한 걸 만들어 볼까 식물성 그래서 만들게 되고 마가린인 거죠. 어떻게 마가린을 만들까? 상온에서 액체를 발라 먹을 수는 없잖아. 물론 빵을 갖다가 뭐 올리브오일 같은 거에 찍어 먹을 수는 있지만 올리브오일 말고 그냥 콩기름에 찍어 먹으면 별로 맛이 없겠죠. 그죠?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버터처럼 고체로 만들면은 약간 뭐 약간 풍미도 있고 약간 뜨거운 상태에서 바르면 발이 녹으면서 약간 뭐 같은 것도 그거야 간단하죠. 어떻게? 식물성 기름, 액체인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에 수소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하이드로제네이션,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면 된다. 집어넣으면은 H2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각각 수소가 하나씩 더 들어가서 CH가 CH2CH2로 된다. 단일 결합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반응에서 간혹 하이드로제네이션 반응이 잘못 진행되어서 들어가려는 수소는 안 들어가고 이 시스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생기기도 했다. 이게 바로 예전에 말가린을 잘 못 만들던 시절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트랜스 지방.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트랜스 지방 안 생기니까 마가린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보세요. 밖에 살 때 보면 트랜스 팻 몇 프로 이렇게 써있는데 대개가 0%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린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어렸을 때의 추억의 음식이죠. 그때만 해도 버터를 밥에 비벼 먹는다는 건 생상도 못하던 시절에 왜 너무 비싸서. 물론 수영장 있고 때부터 외제차 타고 다니던 친구는 그런 친구들은 버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가서 먹는 버터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고 너네 집 마가린은 왜 이렇게 아, 어린 마음에 뭐 아픈 기억도 아니고 뭐 버터라는 게 있다는 사실에 놀랐었어요. 또, 또 라떼 이즈 홀스 옛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마가린 안심하고 이게 추억의 음식이라는 거죠. 버터 말고 마가린을 뜨거운 밥 위에 얹어서 간장을 쓱쓱 넣고 비벼 먹는. 계란은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패티 애시드하고 트라이아실 글라이제롤까지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중요한 왜 중요할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지질을 볼 때. 내가 누군지 궁금해. 내가 바로 인지질, 인이 포스퍼러스죠. 포스퍼러스, 포스폴리피드야. 트리아실 글라이세롤과는 다르게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은 글라이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죠. 하지만 인지질은 지방산이 2개 결합해 있고 글리세롤의 세 번째 탄소 원자와 여기에 지방산 대신 뭐가 붙어 있고 인산이 딱 붙어 있고 인산에 머리 분자 헤드 그룹 OH를 가진 헤드 그룹이 붙어 있다. 물론 OH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인산하고 결합할 때 OH에서 H가 떨어져 나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헤드 그룹의 종류는 다음 페이지. 지방산 2개. 이게 바로 인지질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글라이세롤 파란색으로 쉐이딩한 글라이세롤이 있고 거기 지방산이 2개 붙어 있고 여기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붙어 있고 거기 머리 분자 그룹이 하나 붙어 있고 그래서 모든 책에 다 나오죠. 이런 그림. 책 표지에도 나오고 이게 바로 인지질인 거죠. 머리 그룹. 콩나물 2개인 꼬리 콩나물 2개, 꼬리 2개인 콩나물처럼 그리는 이 꼬리 하나하나가 모두 지방산 개다. 그죠? 인지질처럼 한 분자의 친수성. 대가리 부분,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에요. 친수성. 대가리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머리이고 동물은 대가리고 콩나물도 머리가 아니고 콩나물 대가리죠. 콩나물이 나와서 제가 대가리라고 얘기했어요. 인지질처럼 한 분자의 친수성이 대가리 그룹 아니 머리 그룹은 수성이고 꼬리 그룹은 소수성이죠. 딱 보실 때 C하고 H만 잔뜩 있으면 O 같은 게 없으면 조건 소수성이에요.
한 분자에 여기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amphi라고 하면은 둘이라는 뜻이죠. 둘. epithetic molecule. 양친매성 분자라고 한다. amphi가 숫자 둘이라기보다는 양쪽 both words, 그죠? 자주 쓰는 표현 the best of both worlds. 양쪽 세상에서 좋은 걸 다 취해서 즐긴다. 얼마 전에 뭐 친구들이랑 잠깐 하다가 옛날 친구들이랑 뭐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사는 친구가 미국은 심심하다. 친구들 만날 것도 없고 맨날 가족들하고만 놀아야 된다. 내가 미국 살던 추억을 생각. 야, 미국엔 그래도 캠핑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마당에서 바베큐도 구워 먹잖아. 그런데 바로 지금 거의 세미 은퇴해서 양평에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베스트 오브 보스 월즈. 미국과 한국의 도움을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커다란 대주택에서 바베큐도 하고 바로 뒷마당은 거의 텐트만 치면 거의 웬만한 캠핑장보다 낫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은 만 있으면 서울 나가서 친구랑 같이 즐기고 보스의 둘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해당하는 게 앰피란 뜻이죠. 앰피. 물에도 살고 땅 위에도 사는 양서류를 뭐라고 불러요? 앰피비안, 앰피. 양쪽, 양친, 앰피패틱. 그래서 인재질은 앰피패틱 몰레큘이다. 이 녀석 인재질에 대해서는 세포막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